유통업계 이슈 타파, 7타자, 격파할 때 파자인데, 네. 자, 한번 좀 타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주제 제목을 보니까 그 우유값 인상, 이것도 참 재미난 뉴스인데, 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가격이 오르지 않게 되는 건가요? 어때요? 네, 당초 지난 8일이었죠. 네. 8일에 매일유업을 시작으로 서울우유와 동원 F&B 등 우유업계가 줄줄이 가격을 올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대형마트들이 이 판매 가격에 출고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나서면서 우유업계의 가격 인상 계획이 타이에 의해서 잠정 유보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정부와 소비자의 압박에 못 이겨서 유통업체들이 백기를 든 꼴이고요. 결국엔 이 유통업체의 압박에 유통업체 입김에 쓸려서 우유 회사들마저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격 인상을 잠정 유보된 셈입니다. 네. 지난 8일에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오전에는 가격을 올렸다가 경쟁사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고 있자 오후에는 가격을 원상 복귀시키는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참 진짜 이게 도대체 이러고 보면 참 뭔가 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답답하기도 한데 이 상장사도 일부 있잖아요. 여기 또 주가도 많이 또 출렁출렁 했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좀? 네, 아무래도 가격이 또 수익성과 직결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우유값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우유업계 주가도 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유값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 지난달 말에는 매일유업과 동원 F&B, 남양유업 등의 주가가 전일 대비 2% 이상씩 오름세를 띄었는데요. 네. 등락을 거듭하더니 지난 8일에는 우유업계 가격 인상 계획이 일단 유보된다는 발표가 나면서 8일부터 9일 주가가 일제히 전일보다 3% 이상 빠졌습니다. 특히 매일유업이 가장 총대를 메고 나섰었기 때문에요. 매일유업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우유값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주일간의 주가를 보면 6% 뛰었습니다. 그런데 8일 오후 늦게 가격 인상 유보 방침이 밝혀지면서 주가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9일까지 이틀간 5.57%나 다시 빠졌습니다. 참 이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참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우유업계에서는 좀 올려야 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좀 오르지 않게 하는데 언제쯤 좀 오르나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다시 재논의 중이긴 하는데요. 우유업계가 사실 이달 1일부로 원유값이 12.7%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서 우유업계는 하루에 6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가격 인상 방침은 변함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유업계에서는 이번 주 안에 어쨌든 최종안을 만들어서 다음 주에는 가격 인상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폭이 얼마나 될지. 인상폭이요. 네. 인상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논란이 큰 부분인데요. 우유업계는 리터당 원유값이 106원이 올랐지만 여기에 유통비나 물류비 같은 거를 인건비 이런 인상분도 다 포함을 하면은 리터당 250원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여기에 정부나 소비자 단체는 원유값에 이미 이런 인건비나 물류비, 유통비용이 상승분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리터당 106원만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맞서고 있어서 양측이 주장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아직까지도 좀 어느 정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우유업계가 어찌됐든 간에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가격 인상을 시도해보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젖소 농가에서 이제 들여오는 그 원유 가격은 올랐는데 자, 얼마나 올릴지. 우유 가격 인상과 우유 판매 회사들의 어떤 매출 좀 연관성이 깊어요. 어떻게 좀 분석이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유업체 주장대로 네. 만약에 리터당 250원을 올릴 경우에 그 한 소비자 단체가 그동안 우유의 유통 마진율을 분석해 본 결과요. 제조업체의 경우는 24%의 마진을 챙겨가고 유통업체는 이보다 10%포인트 많은 34%를 어허. 마진으로 챙겨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법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리터당 250원을 올릴 경우 우유업체는 리터당 60원, 60원. 유통업체는 리터당 84원의 생산 마진을 각각 추가로 걷어간다는 추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되면 연간 한 해 우유 생산량이 2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유업체는 한 해에 1,200억 원의 추가 수익을 걷어갈 수 있고 야. 유통업체는 1,680억 원의 추가 수익을 걷어갈 수 있다라는 계산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야, 저런 그 매출까지 구체적으로 나와버리네요. 그죠? 네. 유통업체가 더 많이 먹는군요. 이게 비중이. 그죠? 네, 지금까지 드러난 상으로는 그런데요. 사실 유통업체는 좀 억울하다고 오.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몇 퍼센트 마진을 챙기느냐를 정확하게 따지기는 어려운 어렵다.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마트에서 직접 이제 그 브랜드로, 마트 브랜드로 파는 우유들, 이거 조금 싸잖아요, 더. 여기도 그럼 오르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마트는 이마트 우유 있고요. 어. 홈플러스 우유 있고 이렇게 마트 3사가 제조업체에서 만든 우유를 자체 상표를 달고 판매하는 PB 상품이라고 합니다. PB 이 상품. 상품들이 각사마다 있는데요. 이 우유들은 일반 우유보다 가격이 20%에서 30% 정도의 싼 값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마트의 경우는 메일유업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고 있는데요. 메일유업 제품보다 20% 저렴한 리터당 1,700원에서 1,8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연세우유에서 공급받고 있는 홈플러스의 PB 제품은 업계 최저가인 리터당 1,500원 선입니다. 건국우유가 생산하고 있는 PB 제품을 판매 중인 롯데마트의 PB 우유의 가격은 1,600원 선에서 공급되고 있는데요. 야. 대형마트는 원유값이 역시 106원 올랐기 때문에 이 PB 상품에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하하. 보이는데 대신 다만 제조업체들보다는 포장비와 유류비 등의 인상분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방침이어서 대충 어림잡아 140원 정도는 리터당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네.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우유값 인상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우유값 오른다고 하니까, 네, 지금 주가 지수가 오르고 있죠. 네, 1,900선을 돌파했네요, 장중에. 네, 좀 썰렁한 얘기였습니다. 네. 네, 썰렁하다고 인정을 하시는군요, 우리 최 기자. 자, 근데 궁금한 게 이건 약간 좀 네, 개인적인 궁금한데요. 왜 마트 가보면 이제 아까 저 PB 제품은 싸잖아요. 네. 근데 공급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 매일 유업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우유의 그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품질. 똑같은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품질은 사실 우유 같은 제품은 품질에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러니까. 제품. 원료가 뭐 거의 한 차이가 가지기 안 될 때문에 거잖아요. 예. 품질에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크게 보면 마케팅 비용이나 유통비 이런 부분을 절감시켜서 우리가 싸게 파는 거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또 이면을 보면 또 다른 속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마트 측에서 PB 상품을 내놓으면서 사실은 이건 오래된 문제긴 한데 그 제조업체들의 상품의 가격은 올리고 자신들의 제품 가격은 낮추면서 마진을 제조업체의 상품 오른 가격에서 챙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고요. 이 같은 부분은 어찌됐든지 간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그러니까요. 길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품질은 뭐 그닥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마케팅 비용 부분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유업이 직접 만들어 파는 우유는 대관령에서 나온 거고 이마트 우유는 수도권에서 나온 거고 이런 건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유통업체들의 뭔가 고도의 좀 어떤 그 마케팅 전략, 가격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유값 오르면은 또 우유는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먹는 그 식품들의 이 또 원료 재료가 되잖아요. 이게 뭐 1파, 2파, 3파, 4파, 상승 5파, 하락 3파 뭐 이렇게 네, 하여튼 네, 여러 가지 파장이 될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좀 여러 가지 연쇄적인 반응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사실 우유값이 리터당 250원 오르는데 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냐라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유가 워낙에 그 서민 식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서민 물가로 뽑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례를 봤을 때도 우유값이 지난 2011년에 7% 정도 올랐거든요. 이때 우유값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유가 들어간 가공식품의 상승률이 채소나 다른 생필품목보다 값이 크게 뛰어 올랐었습니다. 특히 우유가 들어간 제품들은 다 올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유뿐만 아니라 야쿠르트나 유제품, 커피, 빵 등의 가격이 일제히 10% 안팎의 오름세를 보였었습니다. 이번에도 우유값 인상이 뭐 10%냐 7%냐 5%냐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기정사실화된 만큼 CJ제일제당과 한국야쿠르트, SPC 등 관련 식품업계가 내부적으로 이미 가격 인상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식품회사들은 우유는 다른 재료와 달리 특히 오래 비축할 수 없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곧바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우유값 인상은 가격 인상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빵, 요구르트 이런 것도 이제 줄줄줄 오른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우유가 중요하군요. 그래서 이 유통이나 식품업계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그죠? 우유가.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따끈따끈한 얘기가 있어요. 보니까. 이 와중에 홈플러스, 홈플러스도 우리 최 기자 담당인가요? 네. 점포를 매각한다. 이거 어떤 얘기예요? 네, 지금 영국 본사 테스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플러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수원 영통과 인천 작전, 부천 상동, 또 경북 칠곡 등 4개 점포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단순 매각이 아니고요. 매각한 뒤에 홈플러스가 재임대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 자산 유동화를 위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서울 영등포점과 금천점 등 4개 점포를 약 6,100억 원에 10년간 임차하는 방식으로 이지스 자산운용에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매장 같은 매물은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연 6% 안팎의 임대 수익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에도 인기가 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테스코. 홈플러스 점포를 자꾸만 매각하는 데는 아까 뭐 자산 유동화 얘기도 있었는데 좀 뭐 남다른 좀 사정이 있나요? 좀 어떻게 얘기 나와요? 그런 의혹은 상당히 많이 불거져 왔었습니다. 뭐 한국 홈플러스를 매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지난달에는 그 테스코 회장이 직접 나서서 한국은 테스코 전체로 봤을 때, 전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한국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 매각할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은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은 좀 상당 부분 좀 지금은 가라앉은 상태고요. 무엇보다 이 홈플러스가 주장하는 이런 매장을 매각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부채 비율 때문입니다. 홈플러스는 현재 대형마트 136개에 SSM 매장 297개 등 매장만 400개가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몸집 부풀리기에 집중하면서 다소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실제로 한국 신용평가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부채 비율은 지난 2009년 2월에 494%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나마 매장 운영으로 수익이 나면서 최근 들어서는 하향세를 보였고요. 특히 지난해부터 이 같은 점포 매각 후 재임대를 추진하면서 부채 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었는데요. 지난 2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부채 비율은 197%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어진 만큼 홈플러스는 앞으로도 이 같은 점포 매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홈플러스가 부채 비율이 한때 500% 가까이 올랐었군요. 매장 하나 오픈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게 많이 들기 때문에요. 부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